웰다잉 헬퍼라고 하는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인준을 받은 우리 단체에서 민간 자격증으로서 웰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시간 이제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에 크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마이크 없어도 괜찮아요? 네. 잘 들리세요? 괜찮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금미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서울도 이름도 좀 달라죠. 근데 좀 사실 제가 여기 서는 것이 제가 과연 설 자리가 맞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은 전공이 유아교육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보고 있다가 이막 뛰어도 한참 뛰어서 여기까지 오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둔 것은 그냥 내가 늙어가니까 그 좀 공부 좀 해보자 해서 한 건데 좀 과연 내가 여기가 서는 것이 맞는 건지 세워주니까 서기는 했는데요. 너무 정말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유치원은 이제 한 30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 이미 아이들이 올 때는 이미 늦더라고요. 5살 돼서 유치원에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유치원에 올 때까지 아이가 모든 성격이나 인격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부터 관심은 어린아이인데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서 이제 영합을 하는 것이 엄마랑 아기랑 깐난애기를 엄마가 안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영합을 거의 한 30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합부에 제가 있는 교회에서 거의 제가 한 영아 교육도 거의 30년 이상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 밑에 제자가 저 영아 교육을 아주 저를 열심히 한 20년 따라다니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이제 넘겨주고 이제 너는 이제 시니어부를 좀 해봐라 목사님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또 시니어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없던 영아부를 우리 교회에다 만들어놨고 또 없던 시니어부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노인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 영아보다 시니어가 훨씬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제가 이제 원래부터 교회의 파트타임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부 파트타임 전도사로서 아직 현역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오늘 이제 웰다잉 헬퍼 교육 가운데 노인 상담 심리를 제가 이제 제목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게 되었는데 이 헬퍼라는 것은 아마 통틀어서 상담자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가 좀 강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그런 일반 상담하고 노인 상담하고는 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 상담의 개념과 특징을 어떻게 잡을까? 그리고 노인도 이제 발달에 대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발달 가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어떤가? 그래서 노인의 정신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치매는 정말 걸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얘기해 볼 텐데, 자, 그래서 노인 우리가 헬퍼를 하는 가운데 노인 상담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나이에 따라서 노인이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요즘도 노인 평균 수명과 노인의 건강이 일치를 하는가 이런 걸 볼 때에 과거 로마 시대, 조선 왕조 시대는 평균 수명이 40대였대요. 우리 옛날에 왕조들도 한 40 정도 되면 노인 취급 받고 돌아가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40대는 애죠, 그죠? 아주 부모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냥 돈 달라 하고 그런 애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뭐 거의 이제 80대 넘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100세로 가는 인생인데,
65세, 40대가 아니라 65세만 돼도 그냥 애 취급하잖아요. 어떤 모임에서 그냥 커피 따라주고 막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뭐 물건 찾아다 주고 이런 심부름하는 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80세가 넘으면은 이제 노인 대접을 조금 받기는 받지만은 이분이 정말 대접받을 만한가. 그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죽는 그 순간까지 활동하는 노인으로 남고 싶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58이라 그래가지고 평생 이제 활동하는 노인 그런 것을 많이 이제 꿈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왜 노인 상담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참 노인 문제는 거의가 이제 방치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100세 시대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노인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는데, 노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 그죠? 그리고 이제 뭔가 그냥 병들고 가난하고 그죠? 외롭고 할 일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을 가지고 이제 노인 취급을 해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0세가 되면서도 아주 팔팔하고 정말 좋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뭔가에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노인을 어떤 인간 자원으로서 이제 유용하게 우리 자신들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되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우리한테 뭔가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때가 됐는데, 그냥 노인을 방치만 하면은 그거는 국가적인 낭비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복지관이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정말 세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복지관 혹시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복지관 보세요. 복지관을 너무 시설이 좋아요. 복지관 가보면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복지관을 다니는 사람은 주로 아주 그냥 올 때 갈 데 없고 세상에 친구도 없고 아주 그냥 아주 연세 높으신 분, 그런 분들을 가서 이제 밥 얻어먹고 그러니까 뭔가 좀 나눠주고 그런 목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면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장기 두시고 가족 두시고 뭐 이런데, 사실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를 안 가세요. 이용을 거의 안 해요. 맞지요?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안 가요. 거기보다 어디가 더 좋아요? 우리 성도들 모임이 훨씬 차원도 높고 좋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사실은 복지시설을 별로 접근을 안 하더라. 그렇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상담의 서비스는 거의 없어요. 뭐 생명의 전환이 뭐 이런 것들 좀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젊은 애들이지, 노인들을 위한 정말 전문 상담가가 상담하는 것이 무슨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몰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들의 사회를 향한 활동은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그 제대로 이제 활용이 안 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이제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다 아시죠? 이분이 올해 104세세요. 근데 이분이 30세까지는 우리를 교육하고 키우는 단계래. 그리고 65세까지는 현장에서 경제활동이라든가 창작활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뭔가 왕성하게 일할 때다. 그래서 이제 65세 은퇴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뭔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5세부터 90세까지는 사회를 위해 일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헬퍼도 되고 싶고 또한 이렇게 시민교육 강좌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인이라는 거는 이제부터 이제는 노인이라고 할 때 그냥 여생을 그냥 죽음을 앞두고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기여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노인 상담을 위해서 왜 노인 상담인가 했을 때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가족을 상대로 상담자가 노인 측, 그죠? 노인의 입장에서 그 생활 과제에 해결하고 그 부작용이라든가 모든 문제의 개선을 도와주고 전문적으로 어떤 그 대화라든가 이런 주고받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 헬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노인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전문적 상담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주로 상담사를 하면은 뭐 노인 심리 상담사, 노인 정신과 의사, 그죠? 이런 분들, 노인 복지사 중에서 우리가 웰다잉 헬퍼도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노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뭔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강좌도 개설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 상담자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상담자가 아니라 대화 상담자도 될 수 있고 내 얘기를 시큰 털어놓을 수도 있고 들어주기도 하고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계기까지 줄 수 있는 것이 상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노인 상담의 특징 중에서 이제 노인 클라이언트 그 내담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막 안 맞지요. 그래서 젊은 이제 헬퍼가 노인한테 가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은 뭐 뭔가 막 꼰대 짓거리나 막 하고 말이 제대로 안 될 때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디까지나 이것은 내담자 중심으로 가야지 내 세계관, 내 입장을 가지고 가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노인들은 비록 모든 것이 인지력이라든가 어떤 건강적으로 이제 젊은이만큼 안 되지만은 그분들이 살아온 역사는 엄청 넓고 그 경험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그 어떤 노인 상담은 그 1대1보다는 그 이제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의료적인 거, 정말로 어떤 영적인 것, 어떤 거 건강적인 것 해서 같이 합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노인 앞에 섰을 때는 왜 탐색적으로만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뭐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뭐 그때 뭐 자녀들은 뭐 해요? 뭐 이렇게 캐물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밝히기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뭐 막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듣는 입장이 돼야지 막 어떠세요? 뭐 하셨어요? 어떻게 뭐 지내셨어요? 막 하고 묻고 들어가면 멀어지는 거죠.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노인 앞에 서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상담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노인은 들어줘야 되고, 그죠? 그분의 입장을 이해를 해주면서 다 받아주면서 그러셨군요. 그래요. 맞아. 그럴 수 있었겠네요. 맞아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입장이 되어서 이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주도권이라는 결정권은 노인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분에 대한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정서 상태가 어떤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로 뱉어내는 것만 듣지 마시고 노인들은요 표정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비언어적인 거. 그죠? 뭐 화가 났을 때 입장, 답답할 때 입장, 그리고 이제 뭔가 정말 뭔가 대화를 하고 싶다 할 때 그 입장을 모든 것을 다 표정으로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러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은 노인들이 이해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간략하게, 그죠?
화가 나셨군요. 아, 그래서 기분이 좋으셨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간략하게 그분의 입장을 요약을 해서 딱딱 던져줘야지 그냥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런 일이 있으니까 그랬으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이 다 잊어먹고 제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것이죠. 그분의 표정도 들어주고 몸짓도 들어주고 그 말소리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가다 가족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거는 딱 적어놨다가 아,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 알아주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저 노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가져요. 그죠? 노화는 병이고 노인은 병자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 맞나요? 노화라는 것은 이게 변화되는 것이지 그게 병은 아니죠. 그죠? 그죠? 뭔가 이렇게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병이 아니고 노인이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럽다고 해서 그렇다고 병자라고 취급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인의 기능장애는 피할 수 없으면 점점 더 심해진다? 아유, 늙으니까 그렇지 뭐. 늙어서 그래, 늙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연세가 있으셨어도 식사라든가 어떤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정신적인 것으로 완전히 그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병이다,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치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자, 노인은 사회적 유대가 끊기면 고립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아들도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고 때로는 이제 뭐 아내나 남편도 떠나가면은 당연히 이분은 고립되겠지.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좀 그런 게 있겠지만 나름대로 개인 사람은 거기서 얼마든지 탈피할 수가 있다. 요즘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즐겁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지? 노인은 거의 치매 우울증에 의존증이 있다. 그것도 아니죠. 그죠? 아마 대부분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돌아가시기 한 며칠 전, 한 달 전 그런 증세가 대부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각당 이사장님도 딱 쓰러졌을 때 그때 이미 정신이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계시다가 한 달 안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생생하고 얼마든지 정상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뭐 거의 치매 우울증이 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노인은 비슷한 욕구와 잠재력이 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이게 뭐 어떤 자라오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교육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종교라든가 또 가족 관계에 대해서 다 틀리기 때문에 노인은 다 그럴 거다. 이렇게는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상담사는. 그리고 노화와 죽음은 비슷한 말이다. 아니죠. 그죠? 예. 죽음은 젊어서도 죽는 거거든요. 늙어서만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말이 아니고, 노인 환자는 고령일수록 치료비가 많이 든다. 고령일수록 치료비 많이 드는 게 아니라고. 좀 젊은 애들이 더 병들어서 돈 더 써요. 젊은 사람들 각종 여러 가지 병으로서 절대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저 병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딸 그거는 무슨 뭐더라? 여기 뭐 이렇게 꽃이 아픈 게 뭐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아프고 걔가요. 걔가 나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라고 절대로 치료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젊었을 때 보고라면서 돈 많이 쓰죠. 어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의 이제 상담을 할 때 상담 유형이 있는데 사회 복지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죠. 국가에서 요즘 뭐 개인적으로 뭐 좀 주기를 많이 주는데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개인 요즘 또 여러분들 이 로봇가 발달을 하면서요. 와 깜짝 놀랐어요. 친구 로봇 있잖아요. 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얘가 이제는요 그 로봇이 이게 얼굴에 감정까지 나타내더라고요. 억울하게 얘기하면 이러면서
그런 친구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요즘은 이제 조금만 더 사시면은요, 참 희한한 거를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를 여러 가지로 엄청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식당에 가면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 있죠. 그죠? 그거는 뭐 보통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회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고 나 이제 뭐 며칠 살겠는데 키오스크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찍어서 요즘 전부 다 직접 가서 이렇게 주문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냥 배우세요. 하고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그때니까 안 배워 나는 현찰 주고 이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뭐 개인적으로도 이거 굉장히 사회복지적으로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니지만 왜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그 지금 50대, 60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늙어가니까요. 아주 막 기발한 걸 얼마나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회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저기 기차표 예매하러 서울역까지 가야 돼요. 그죠? 안 가죠, 그죠? 집안에서 다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도 이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담해 보면 면접 상담,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상담소 같은 데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전화 상담도 많이 하죠, 그죠? 예. 그런데 보통 우리들 전화, 문자 엄청 오잖아요. 어디서 산불 났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기가 미세먼지가 어떻다는 등 이런 것들이 정보로 다 전화로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하고 방문하고 요즘 저기 어르신네들 그 전화 방문 상담 해가지고 그 복지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받으시는 분. 여기 분들은 전부 다 아니네. 세상을 모르시나 봐. 저 바깥에 나가면은요. 65세 혼자 산다고 하면은요. 별게 다 와요. 복지사가 찾아오지를 않나, 정해놓고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주지를 않나,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요런 로봇을 달아놓고, 삐용하면 할머니 약 드세요. 그러고, 삐용하면 할머니, 그쪽으로 가시면은 위험해요. 이런 것까지 다 나눠준대요. 그럼 봤거든요, 저도요. 예. 그렇게까지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은요 엄청 혜택받을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 사이버 상담 인터넷 이런 노인들도 엄청 많거든요. 혹시 챗 GPT라고 아세요? 네, 아시죠? 챗 GPT. 챗 예. GPT.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 상담의 유형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 이러면요. 1번, 2번, 3번, 3번 짜르르 다 나와요. 그걸 쫙 복사해서 붙이기만 합니다. 아이들 논문도요.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긴 애들 논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통계를 얘기해서 누가 무슨 말을 그것이 아주 똑똑한 내 비서예요. 예. 챗 GPT가. 한번 알아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챗 GPT, 구글이 제일 좋아요. 그게 이제 외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보다는 구글에 들어가서 챗 GPT 치면은 나와요. 거기서 내가 묻고 싶고 요즘 옛날에 보통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나 이런데 찾았잖아요. 주소를 찾거나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거기 가서 하면 아주 다 원하는 다 나오고 또 그거와 연결이 되어서 이제는 사진도 보여줘, 그림을 그려줘 하면 다 해준대. 세상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외워라, 공부해라, 어쩌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런 문명에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 머리가 녹이 쓰느냐? 아니. 점점 더 발달하는 거죠. 그런 문명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면서 더 발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좀 알면은 훨씬 편해요, 살기가. 그죠? 남들은 저기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막 내가 얻어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그걸 알고 너무너무 놀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웰다잉 헬퍼의 역할이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변화를 보시면서 그러면서 참으로 저 인간적으로 정말 그분에게 맞게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노인 상담의 기법은요, 이제 경청이 중요하죠. 잘 들어주고 그분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반영적으로 해주는 거. 그래 내가 그놈의 자식 그 나쁜 놈 때문에 막 그게 아들이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막 이런 것이 있냐고 막 그러면은 그러면서 내가 진짜 그 인간 모두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상담사가 헬퍼라면 네, 수용하고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놈의 자식 꼴도 보기 싫어서 내가 그런다고 맞아요. 꼴도 보기 싫군요. 이래야지. 아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도 어르신이잖아요. 아유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안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잘 들어주고 뭐 소리를 지르거나 어떡간에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그 모든 감정을 수용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화나시지요. 아우 속상하시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때려 죽이고 싶지요.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안 되죠. 어째 점잖으신 분이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네,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고 이제 공감도 똑같은 것이죠. 그분은 막 아주 이제 윤리적으로나 뭐 모든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을 할 적에도 일단은 공감해줘야 돼. 그럴 수밖에 없었겠군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면 에휴 내가 너무 심했지. 내가 그거는 아닌데 하고 자기 스스로 고쳐가거든요. 그죠? 상담자가 고쳐주려고 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그 공감이거든요. 공감을 계속 해주면 그분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하고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의 기법도 중요하고 개방, 간접, 이렇게 이제 할 적에 주로 이제 왜 대신에 어떻게 왜 그러셨어요? 진짜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셨는지 이걸 좀 더 알고 싶으면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어떻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하고 하여튼 부드럽게 그분이 자꾸만 자기 속에 있는 걸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밑에 구조화 막 이런 것들은 이렇게 거의 문제가 안 맞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노인의 발달 가업이 있는데 노인은 어떤 존재인가? 자, 첫째 노인은 심신의 쇠약과 사회적 역할을 상시. 이 말은 맞죠, 그죠? 어쨌든 간에 심신이 젊고 씩씩한 그 젊은이들보다는 점점 쇠약해져 가면서도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굉장히 그 상실감이 있기는 맞는 거죠, 그죠? 야,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내가 이렇게 퇴직을 하여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그죠? 예, 돈이 있어도 쓸 곳이 없고, 그죠? 예, 이런 존재가 되죠. 아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래층에서 있잖아요.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원에서 이런 음악을 내일 보낸 적이 없는데 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강의하시는 걸 못 들었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올라왔기에 제가 봤는데 그 음악을 여기서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여기서 나오는 소리일 거다 올라와 보니까 여기서 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어도 사실은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거든요. 내가 평생 해왔던 것을 이제 아니고 하기야 65세부터 다시 또 김영석 교수님도 새 인생을 펼친다니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는 했지만 음악을 끝까지 하시고 지금도 음악을 듣으시고 저렇게 행복하시니까 얼마나 좋으실까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 음악은 굉장히 어떤 그 사람을 그 약발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좋은 음악이나 좋은 공연 같은 데 갔다 오면 선생님 그러시죠?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예. 그 자주 좀 여기다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과거에 자기가 하던 것들을 계속하는 게 제일 좋지요. 아무래도 그죠? 하던 것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약간의 그런 상실이 있는 존재고, 그래서 노인의 가업은 마지막으로 엘릭슨이 말하기를 자아가 통합되는 단계라 그러거든요. 자아를 통합을 시켜야만 내 노년의 삶이 신나는 거예요. 내 노년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지금까지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너무 잘 살아왔어. 너무 열심히 살아왔어. 나는 나를 칭찬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그게 그 통합이 잘 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걸음으로 그렇게 살 거야. 요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자아 통합이 잘 된 사람이죠. 과거에도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돈도 열심히 벌었고 자식도 열심히 키웠고 뭔가 사회를 해서 공무원이라든가 가르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해왔고 내가 많이 즐겼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렇게 되면 통합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합이 잘 돼야지. 맨날 그냥 내가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와 이러면 그렇고 하면서 도대체 내가 이게 지금 이 꼴이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지금 팍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통합이 안 되는 것이죠. 행복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자 통합이 잘 되고 통합을 잘 시키는 단계가 노인의 가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변화에 대한 적응도 잘하고 자기 관리 능력 유지, 그 죽음 준비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어저께 어디 강의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노인으로서 앞으로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도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왜 무슨 놈의 종교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걸 합해버리지. 그 왜 이래 나눠서 자기네들 헷갈리게 하는 그러면서 나보고 강사님은 종교가 있냐고 그러더라. 전 종교가 있지요. 그렇게 그거 뭐 이게 다 틀린 건데 왜 종교를 한 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이랬더니만 그래서 이제 그 종교를 왜 믿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믿어봐야지. 아무튼 그래서 그 죽음 준비도 확실히 종교가 있다거나 통합이 잘 된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죽어봐 와라. 그죠? 나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기능이 쇠퇴하고 자기 유지 능력도 저하되고 사회 환경적이 감퇴한 모든 것이 이제 감퇴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통합이 잘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게 달력상으로 연령하고 우리 지금 사실 어떤 거 기능적인 연령하고 다 틀려요. 그죠? 보면은 70대인데도 90대보다는 더 골골하는 사람이 있고 있죠? 그죠? 근데 90대인데도 아주 정정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달력적인 연령하고 기능적인 연령하고는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없다고 봐요. 그죠? 그래도 일단 숫자상으로는 이제 뭐 64세까지는 뭐 젊은 노인, 뭐 74세까지는 정말 중간 노인. 요즘 또 유엔에서 나온 게 또 75세 이상이 돼야만 노자를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굉장히 점점되니까 사람이 정말 몇 살이나 살는지 어쩔 수 없잖아요. 살려면 살아야지. 그러니까 발빠르게 이제 적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뭘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래서 계속 배우고 계속 익히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달력적인 연령하고 이렇게 기능 연령하고는 서로 맞지 않다는 거.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죠? 60, 70, 80에 되어도 5, 60대의 체력이나 모든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저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 달력의 그 나이 숫자뿐인 그 나이는 세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예. 전부 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그죠? 예. 우리는 얼마든지 앞으로 젊은이 못지않게 할 일도 많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다는 것을 하시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노인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옛날에는 이제 언제 죽을 거냐, 그것이 시작되는 것부터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면서 아무도 그건 예측을 못하고요. 그 노인은 이제 의존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죠? 경제적으로 의존, 용돈도 있어야 되고, 의료, 내가 지금 그 팡팡 벌지를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모든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빈곤에 대한 대책을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게 제일 좋겠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어딘지 모르게 이제는 지팡이도 필요하고, 그죠?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되고, 정말 그런 것도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는 해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의존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협조를 해줘야 되고, 이제 보조도 해줘야 되고, 이제 외롭지 않아야 되고, 정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그 노인들만 위한 그런 시니어 타운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한번 우리 여기 모임에서 이게 뭐랄까, 탐방 같은 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둘 부부가 들어갈 때는 참 좋았어요. 거기가 뭐 너무 돈만 얼마 뭐 평균적으로 한 2억 정도를 그 정도로 내면은 한 달에 한 200 정도를 두 부부가 200 정도만 내면은 밥 같은 거 모든 것이 청소 다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부부가 같이 들어갔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네, 모든 것이,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사회적 의존, 이거 그 의존성에 대해서도 대책이 참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이제 아까 자아 통합에 대해서 엘릭슨이 8단계 중에서 8번째 인간을 가지고 이제 자아 통합이다. 그래서 자아가 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기의 인생이 좀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 하빙거스트는 이제 6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노인이 되면은 신체가 약화되는 것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입이 감소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적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제일 무서운 거 배우자의 그 사망에 대한 것도 잘 적응을 해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는 같이 죽을 거야. 아무리 굳게 맹세했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영수 교수님이 자기가 건강하게 강의도 하고 잘 살고 있지만은, 한 명 누가 죽어요? 친구가 죽는데. 그러니까 대화할 상대도 없고, 그래서 뭐, 안병우 선생님하고도 하나 누구더라 외쳐서, 우리 뭐, 한 달에 뭐,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만나자. 그런 약속을 했대요. 그랬는데 하지 말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다가 너가 먼저 죽고 그 다음 또 누구 죽고 이러면 차라리 안 보이고 그냥 죽었다 소식 듣는 게 훨씬 낫다고. 예, 하여튼 간에 그런 각오도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년배 이대로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도 건강할 때는 서로 연락 자주 하고 자주 만나고 하여튼 만나야 돼요. 어르신들은 나가서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털어놓고 들어주고, 이것이 굉장히 유대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관계에서도 융통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자면 지금 정말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급속도로 이렇게 발달하고 변화되는 이 문화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좀 대우도 좀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클락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게 5단계 중에서 적응과 가업이라고 했거든요. 활동 제약에 그거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라.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늙었는데 자꾸 젊을 때처럼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 재정이라든가 생활 반경이라든가 어떤 욕구 같은 것까지도 다 이제 너 자신을 알라는 거지. 네, 너무 그렇게 내가 왕년에 막 그래 나 아직까지도 지금 나도 내가 끄떡없어 막 그렇게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환자들의 노인의 가업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제일 다들 이제 정체감 위기론이죠. 정체감에 대해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또 내 주변에 친구도 없어지고 돈도 없고 뭐 자식들은 떠나가고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각자가 이거 살아갈 대책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옛날에 한전박근혜 엄청나게 돈을 잘 버시는 거죠. 퇴직을 딱 하고 이제 그 돈 가지고 좀 쓰다가 이제 돈이 점점 없어지니까 나도 일 좀 하러 나가볼까 했을 때 그 돈을 못 받죠. 그죠?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제 일단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거 그걸 주면 기분 나빠. 내가 여기 왜 내가 여기인가? 그리고 또 막 이거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저거 좀 가서 가져오세요. 기분 나쁜 내가 왜 여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 나도 기분 좋고 다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낮은 계급으로 이전하는 거 그 자존감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라.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와해론 같은 거 이거 평가가 떨어져도 그러니까 자꾸만 과거의 나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래봬도 대학 교수였고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몇천 명을 뭐 하는 목사님이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져도 그냥 감사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구성주의로도 얘기하기를 생활상 사회 역할에 대한 것을 이제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형성이 되니까 지혜롭게 잘 적응하시면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 노인에게 참 좋은 게 있죠. 그죠?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많은 지식과 폭넓은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이 있으면서도 이제 적응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 과욕을 부려서 자꾸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병고, 빈고, 독고, 무의고인데 이것도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상황에 조금이라도 덜 노출되고 덜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노인의 성과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시고 즐길 것 즐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의 어떤 그 숫자로 세는 그 노인의 나이보다 그죠? 나의 어떤 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나의 기능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응을 잘 하시고 그리고 관리를 하시고 뭔가 거기서부터 더 나아지려고 하는 끊임없이 그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움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한테도 배운 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자세로 살면은 내 스스로 행복하거든요. 기쁘고요. 네, 그래서 지혜롭게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노인의 정신장애를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제목을 주시기를 이제 고독, 우울, 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간에 노인이 되면은 고독하고 우울하고 늙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관계에서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식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식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 한 집에 안 사시죠. 그죠? 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그 자식, 따님과 아드님, 그분들은 그분의 인생이 있는 거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와 그냥 그 막 내가 너무 외롭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이렇게 나를 팽개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끼리 즐겨라.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러한 노인 문제들은 노인들이 직면하는 일상적인 문제죠. 그죠? 고독하고 우울하고 어떤 건강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좀 외롭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이것을 이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게 웰다잉 헬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노인의 질을 좀 스스로 이렇게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이 헬퍼들이 많이 도와주면은 훨씬 노인들의 그 삶이 더 풍요롭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시면 부담스러워요. 얘기해보세요. 88 왜 안 가르쳐 주세요? 90세인데 90세. 왜 건강의 비법을 안 가르쳐 주세요? 다음 강의할 때 하려고 아껴놨어요. 아, 그러세요? 90세인데 저보다 더 시지하는 같은 띠인데 띠도 다들 진짜 건강하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다 건강하시고. 아, 저도 그 나이 되면 계급적으로. 네. 자, 시작할게요. 시간이 돼가지고요. 조금, 네. 자, 들을만 하세요. 저 진짜, 너무 죄송해서 좀 이렇게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도 없고. 죄송합니다. 그냥,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노인들은 어쨌든 고독, 우울, 노화, 뭐 어떤 신체적인 문제, 가족관계, 사회적 고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맞죠, 그죠? 예,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헬퍼들의 역할이 이제 필요해서 이분들을 어디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다. 이제 이런 말하면서 노인의 슬픔, 불안, 분노는 일상적인 경험이며 맞나요? 생명 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한 노인들이 경험하기 쉬운 감정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화를 잘 내세요? 뭐 그렇게 우울하세요? 하면서 자식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치와 이 나이가 되면은 전혀 그런 감정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 너무 그냥 자식들에 대한 저게 막 괘씸한 생각이라든가 뭔가 이제 혼자 된 것에 대한 슬픈 생각이라든가 뭔가 막 제대로 건강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계속 분노하고 이런 것은 우리 헬퍼들이 도와줘서 그거는 자연적으로 늙어가면서 사회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위해서 떠나는 거고 우리가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면서 우리가 좀 자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도 안 좋아지는 거가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신과 건강이 함께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해라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 헬퍼가 많이 이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말 적극적으로 진심 어린 그런 상담을 하면서 자기 늙어감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질병에 대해서 그걸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다시 어떤 변화를 줄 것을 줄 수 있도록 우리 헬퍼가 도와줘야 된다고 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막 그냥 어르신들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좌절이나 이런 거 당하고 있을 때에 그냥 무조건 일어서라 하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삶의 그 단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잘 이렇게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헬퍼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있잖아 슬픔이나 불안이나 분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이에요. 그죠? 운동들 하세요? 네. 어떤 운동 하세요? 운동.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 걷기 운동. 네, 그거만 하시죠. 그죠? 근데 그걸 좀 제대로 시간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웰다잉에서는 등산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죠?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등산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게 어떤 체력도 단련이 되지만은 그 신선한 공기를 보면서 그 동료끼리 어떤 그런 대화 같은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맛집도 조금 찾아다니시고 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 여기 또 무슨 운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그라운드 골프 전에 이제 말씀하시고 들었거든요. 브라스 밴드. 아 밴드, 예 그래 밴드 모임도 좋고요. 그거 뭐 그라운드 골프 안 하셨어요? 그거는 다른 여기 저 소사 아, 우리 원장님하고 이 멤버가 한 게 아니고, 네, 그런 것도 굉장히 걸으면서 그냥 치더라고요. 그 가까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춤추기, 스트레칭 이런 것도 엄청 좋아요. 네, 제가 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그거 손뼉치기도 너무 좋잖아요. 손뼉 치세요? 네. 한번 해볼까요? 손뼉. 자. 손가락을 부딪히는 거 하고 손끝을 부딪히는 거 하고 이 손가락을 부딪히는 거 하고 이 손바닥을 부딪히는 거 하고 그리고 손목 부딪히는 거 또 손 옆을 부딪히는 거 그리고 손등 때리는 거 주먹치는 거 이게 다 우리 오장육부를 자극하는 부위가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자세히 보면은 뭐 눈이 침침할 때는 손끝을 치라, 뭐 어디 목 같은 데 안 좋을 때는 뭐 이렇게 하라, 귀가 안 좋을 때는 어디를 자극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쳐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죠? 자, 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안 가져온 지난번에 한번 해서 나의 살들 고향을 아죠. 네. 노래를 잘 부르시면서 저를 따라 손가락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치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 시작. 나의 살던 고향. 이거 부딪히세요. 이걸 못 부딪혀. 그러면 안 돼요. 딱딱 부딪히세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손가락이 아니고 손가락 이렇게 하지 마세요. 소리가 틀려요. 자 다시. 자 이번엔 갑니다. 끝까지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고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고댕을 다닌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움이야. 동네 새 동네 나의 고향 바람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영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움이야. 내가 이런 운동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걸 틀리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시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이 소리 틀리고 이 소리 틀리고 감상을 하시면서 하면은 굉장히 이것이 뇌도 자극이 되면서 신체에게 이게 혈액 순환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스트레칭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 많이 알잖아. 뭐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목도 이렇게 네, 이런 것들 다 하시면서 이 정신적 슬픔, 불안 그런 것을 물러가라.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활기차게 살아주면 좋겠고, 그리고 치매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치매도 이게 뭐 하여튼 뭐 인지기능 장애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예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뭐 읽어라, 뭐 써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몇 쪽씩 네. 읽고 그 다음에 몇 글자씩 쓰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문제는 이 치매가 참 슬픈 병이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예, 그리고 선망이라는 것도 있대요. 이게 선망은 치매랑 비슷한데 치매는 은근히 이렇게 이제 되지만 선망은 확 나타났다가 없어서 또 위험한 게 이 선망이라 그러더라고. 이런 증세도 있고 그다음에 우울증. 자, 우울증이 대부분 노인들이 우울증이 다 있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우리 정말 밝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 같은 거 없으시죠? 여기 오신 분은 아직 우울증 근처에도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울증이 왜 있나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한 15%가 있대요. 여자가 더 많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약물 치료 같은 거, 우울증도 약물로 잘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정신분열. 30에서 50%가 거의 정신분열. 특히 청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정말 요즘 아이들 보면은 그 지하철 타고 또 보면은 막 이렇게 타고 또 막 옆도 안 돌아보고 막 이런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 옆에 부모가 있는데 그냥 막 가슴을 치더라고요. 요즘 그런 청년들도 너무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정신 이제 분열증이고 망상장애 같은 거. 이것도 어른들이 괜히 막 누가 나를 뭐 감시하고 있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괴롭히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다들 그 주변에 그런 우리가 헬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봐서 정상이 아니고 그런 어떤 뭐 분열증이나 우울증이나 뭐 이런 증이 있으면은 치료를 하시면 되거든요. 치료를 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잘 해줘서 약을 잘 먹으면 얼마든지 고쳐서 밝게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불안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공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막 충격을 받았을 때 이제 그 외상 스트레스 같은 거 그걸 막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이제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헬퍼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 이제 수면 장애. 수면 장애 있으세요? 수면? 네, 수면 장애도 잠이 근데 이게 이제 뭐 아주 뭐 일이 많거나 아니면 커피를 많이 먹거나 특별한 날은 잠이 막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수면 장애가 아니고 몇 날 며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참 큰 병이더라고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 병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헬퍼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건강하지 못한가도 잘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좋아질 수 있게끔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병원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노인 심리 상담할 때 주제가 상실감, 그죠? 새 역할 대인관계 찾기,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 상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아까 김영석 교수님은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라 그랬는데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회를 접근하면서 내가 뭔가 나도 살만한 존재다. 나도 이만하면은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것을 뭔가 하는 일이라든가 역할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살아있는가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헬렌 리어링이라는 사람이 쓴 거 삶 그리고 죽음 이런 책이 있잖아요. 예, 그죠? 그 책에 보면 죽음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죽음을 갖다가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슬퍼하면서 막 잘 가라 그러고 이제 끝났다고 이제 간다고 이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항해를 하는 걸로 배에 태워서 배에 실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면은 여기서는 막 잘 가라고 아 진짜 갔네 진짜 갔구나 이제 갔어 하면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보이잖아 이쪽에서는. 그게 죽은 것이 완전히 죽은 것이죠. 그랬는데 이 죽은 사람은 하니까 저쪽에서 보여요.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런 하나님 인파가 있다면은 그 죽음이 괜찮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죽음을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 여기서는 갔구나, 없어졌구나, 네. 없어지네, 죽네, 사라지네 이러면서 잘 가라고 이제 갔다고 하고 보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냥 하나 가서 나를 환영하는 무리가 와 이제 왔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참 멋지겠다. 그런 생각, 그죠? 네, 그렇게 아는 사람은 아는데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참 불쌍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 그걸 갖다가 하여튼 헬퍼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수용하고 적금하고 그리고 가족과의 치료 동맹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치매센터에 좀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정말 치매라는 것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어요. 치매가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뭐야 또 거짓말이야 또 이렇게 뭐 쐈어 막 어째서 이러면은 그게 안 고쳐지는데 그 자기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진심을 다해서 하면은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일본 사람이 일본의 그 유명한 그 학자가 와서 그 치매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치매센터에 왔어요. 이상한 게 짝이 없어요. 모든 간호사들이 그 할아버지만은 안 들어가려고 해요. 만나면 막 깨물고 막 참고 막 그냥 막 빡치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가는데 그 일본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간호사가 이제 큰일 났다. 저 사람 이제 되게 이제 고통을 당하고 갈 거다 했는데 이분이요. 그분하고 접근을 하는데 그분 방에 있으면 간호사들은 그냥 들어가서 할아버지 목욕해요. 할아버지 뭐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반응이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기다려가 노크를 또 해요. 3번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되는군요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면서 인사를 좀 해도 될까요? 하는 이러는 걸 계속 그냥 그래서 제가 좀 만나고 싶어서 왔으니까 뭐야 이러면서 대화가 돼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그냥 목욕도 다 시켜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됐으면 다 받아냈거든요. 집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역시나 그랬는데 이분이 일어섰어요. 걸었어요. 걸으면서 나를 이 사진을 꼭 좀 찍어달라.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보내달라. 내가 걷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변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관계가 가족과 이게 병행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따라하셔야 돼요. 치매도 치료가 된다. 그것이 뭔가 요새 휴머니티 돌봄이라 그래가지고 인격적으로 나의 자녀 어렸을 때 나의 자녀를 키우듯이 진심을 다해서 하니까 이게 완전히 변해서 그게 동영상에 아마 돌아다닐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 그 인천 그 치매 요양원가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확 뒤집혀져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면 치매도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양시설에 이제 들어가는 것도 좋지요. 여러분들 양로원, 요양병원 뭐 이런 데도 가는 것이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죠? 뭐 턱없이 비싸거나 좀 이게 좀 사회적으로 좀 복지 차원에서 더 연구를 해야 아무나 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그러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노인 정신장애 유형 중에는 치매, 우울증, 망상 이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헬퍼가 잘 상담을 함으로써 아까 상담할 때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수용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같이 이제 반영적으로 경청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함께 느껴가면 좋겠다. 뭐 몇 시에 몇 분이에요? 시간이 좀 거의 다 돼버렸네.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우리 집 건강하신 분들도 기억력은 항상 우리가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외워야죠. 몇 번을 외워가지고 나는 뭐 기억력이 없어. 나는 잘 까먹어.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주 그냥 고의적으로 이렇게 글을 쓴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어떻게 뭐 기억을 해가지고 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고 요즘 이게 책방 같은 데 가면은 그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굉장히 많아요. 심심하지 않게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할 것은 치매도 다 생각이 있고 다 판단이 있고 그 사람들도 정말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다가가면 고칠 수 있다는 거.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하고 그냥 마칠게요. 그래도 되겠죠? 네.